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이치료사 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학습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학습 전문가는 아니지만 초등학교를 다니는 주 자녀를 둔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이제 고민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큰아이는 3학년이 됐어요. 이제 10살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3학년을 기점으로 4학년이 되면 고학년이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 굉장히 많은 선행과 그다음에 아마 어머님들께서 막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나 불안감이 많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불안감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님들이 다 가지는 불안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원칙은 선행학습을 가급적은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에 있어서 나는 전혀 그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미리 꼭 3학년인데 미리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야 될까? 라는 괴리감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분들은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달리실 거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엄마들은 벌써 아이들 학원을 몇 개씩 보내기도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사교육? 글쎄 방과 후를 제외한 사교육은 하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또 현실적으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라이드를 하기가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었고 유치원 다닐 때도 유치원 끝나고 외에 수업은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7세 때 학습지 같은 거를 시켰죠. 시켰던 이유는 아이들이 엄마들이 한글 빨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녀의 차이가 좀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7세 후반부에 더 빠른 속도로 떼고요. 여자아이들은 6세 후반부에 보통 빠르게 무난하게 뜹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대부분 7세 초반이나 후반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을 떼기 시작했었고 그때 뭐 제가 엄마표로 잡고 붙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기보다는 왜냐면 그동안 쌓았던 좋은 관계가 뭔가 지적하고 평가하는 걸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외부 선생님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목격한 선에서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조언을 해달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7세 후반부의 학습지를 국어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죠. 제가 뭐 필수는 지적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안내한 방향대로 한다든지 그런 부담감은 아이와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는 건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제 선생님들도 이제 엄청 사교육 시장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아이들을 막 접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보고서 얘는 뭐 수학도 해야 되고 모으기 가르기도 해야 된다. 뭐 이제 좀 늦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희는 그 또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지금 뭐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될까 보다는 그냥 놀이 중심으로 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간간히 뭐 밭돌을 놀면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여러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대부분 많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점이 있으세요. 뭐 이때쯤은 요거 좀 해야 되고 이런 거라는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조언들을 해주신 거는 같은데 또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피드백을 또 해줄 수도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도 참고를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안내할 것인가는 중요합니다. 저희는 아이가 이제 3학년이 되다 보니까 시험도 보고요. 따쓰기, 뭐 단원평가 여러 가지도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0점을 받아서 칭찬하는 것보다는 자기 물건을 챙겨서에 얻는 기쁨이 더 크게 칭찬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에서는 저희 부부에 주는 그 태도, 과정, 너가 해야 될 것들을 잘 챙기면서 수행하느냐 스스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성과가 컸다고 해서 막 과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그걸 보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챙기는 재미, 근데 스스로 챙길 때 제가 평가자로서 막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챙기면서 유능감, 혼자 잘 챙기는 것들, 알림장도 뭐뭐 필요한지도 잘 체크하는 것들이
잘 지속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강남 3구에 속하다 보니까 엄청난 교육열이 학원도 몇십 개 다닌다든지 학원도 몇 개씩 다니고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건 뒤처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한 목표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또 공립학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역량의 차이가 되게 많이 달라요. 큰아이 선생님은 선행학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아이가 수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좋아하며 푸는 걸 좋아하면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 수준을 제시해라 라는 정도이고요. 오히려 1학년인 아이가 더 시험이 많고 숙제도 많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들조차도 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어느 선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아직 명확치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확고하신 분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 우리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더 많이 불안감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린 어느 지역을 가서든지 다 빨리 했으면 좋겠고 더 어려운 거 더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은 전반적인 다 분위기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공부라고 하는 것이 스피드의 경주는 아니잖아요. 빨리 끝내서 조기 입학하고 막 이제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너무 많고 궁극적으로는 20살 대입 때까지는 어쨌든 비슷한 기회, 속도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초반에 진을 빼기보다는 조금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까지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재미있다, 즐겁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 천천히 비축을 한다. 그래서 좀 더 스퍼트를 해야 될 때 중학교 때나 이럴 때는 좀 더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교육 그때는 제가 알려줄 수 없는 수준이 되니 사교육이나 여러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키우겠다라는 방식이 있는 거죠. 나는 어떤 기준점을 토대로 우리 아이를 대하고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학습에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방향이 정말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부모가 틀어주지 않으면 너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조바심을 내서 스포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일 수도 있고 버거운 아이일 수도 있으니 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관찰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이가 잘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흥미를 찾는 것, 잘해왔던 것을 유지하는 것,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 그 다음에 새롭게 도전해보도록 격려해주는 것, 학습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가주는 것, 이거가 제가 생각하는, 저희 부부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방식대로 저희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야 할 것들의 목표들을 잘 알아야 될 거고요. 내가 어떤 태도인지 알아가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심리 스토리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은이었습니다.